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아이폰 14 프로를 일주일 정도 써봤습니다. 네, 제품은 애플 코리아에서 리뷰용으로 살짝 빌렸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주는 재미나 설렘 같은 것들이 참 즐거운 일이죠. 근데 이번 아이폰 14 프로는 근래 봤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좀 기다리고 설레는 제품이었어요. 쿠퍼티노에서 발표날 만져봤던 그 아기자기한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손맛 같은 것들도 계속 기억에 남았었고요. 오랜만에 출시를 계속 기다렸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래 아이폰들이 주는 경험의 변화는 기기의 외형, 디자인적인 재미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이 iOS가 주는 경험에 관심이 더 는 것 같긴 합니다. 이미 성능으로는 아이폰 10 이후로는 느리다, 불편하다라는 인상이 전혀 없죠. 카메라의 발전도 계속 매년 좋아지긴 하지만 시네마틱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더 사진, 영상에도 더 재밌는 경험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 아이폰 14 프로는 간만에 좀 두근거림을 줬어요. 일단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주는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기능적으로 보면은 없어도 되는 기능이죠. 이전 아이폰 13 라인의 노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었고요. 기능적으로도 사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인상에 남았을까요? 꼭 편리함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 기기를 쓰면서 느끼는 경험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화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UX, UI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게 가볍게 볼 요소가 아니라요. 기기를 쓰는 동안에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UX를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하느냐는 그 기업이 소비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랑도 연결이 됩니다. 배워서 써라, 그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매뉴얼에 다 있다라는 게 그전까지는 사실 당연한 일이었는데 적어도 운영체제에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배우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걸 만지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연관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폰 14 프로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딱 그런 부분을 잘 긁었죠. 아이폰은 구조적으로 이 부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트루뎁스 카메라의 자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는데요. 동시에 화면을 가득 채우는 이 디스플레이 흐름도 따라야 되죠. 이건 기술적인 고민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딜레마입니다. 물론 애플은 이 트루뎁스 카메라 모드를 줄여왔죠. 그래서 아이폰 13 프로만 해도 이 노치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예 없앨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한번 활용해보자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번 아이폰 14 프로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인 것 같습니다. 기본 원리는 이 주변에 뭔가를 자연스럽게 녹이는 건데요. 기능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앱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로 뭔가가 재생될 때 나오는 거죠. 음악이나 영상 플레이어 개발자들이 보통 잠금 화면에 현재 나오고 있는 콘텐츠들을 보여주는데 쓰는 API가 바로 나우플레이라는 건데요. 이걸 써서 만든 앱들은 자동으로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띄워줍니다. 작게 보여지긴 하지만 앨범 아트도 나오고요. 앨범 아트에 따라서 색 분위기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걸 살짝 누르고 있으면은 버블처럼 살짝 튀어나오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콘텐츠 화면 그 위로 떠오르는 디스플레이 효과인 거죠. 이런 창이 콘텐츠 영역을 가리는 거는 사실 흔치 않아요. 네, 이거 가리면 안 되니까요. 근데 가리는 거랑 잠깐 그 위로 튀어나와서 보여주고 다시 들어가는 이 미묘한 경계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또 전화가 오면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커지면서 전화를 알립니다. 다른 알림 같은 것들은 그냥 밑으로 뜨는데 전화 같은 것들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전에 알림 버블 기능 일부를 가져오는 거죠. 이것도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 콜킷 API에 쓰는 앱들이면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타임을 비롯해서요, 카카오톡 보이스톡 같은 이런 앱에서도 다 뜹니다. 애플의 기본 앱들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키노트에서도 보여줬던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를 켜면은 이렇게 남은 시간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거를 바탕으로 돌아가면 윗부분에 이렇게 타이머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다이나믹 아일랜드 사용 앱이랑 같이 쓰기도 해요. 각 요소들을 누르면은 그 앱으로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멀티태스킹이랑 앱 전환이 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됩니다. 이게 기존에는 알림 센터를 이렇게 끌어내려서 보이던 것들인데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늘 보는 화면 안에 녹여낸 거죠. 특히 이게 아이폰의 이 프로모션 120Hz 디스플레이로 이게 되게 굉장히 매끄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하나만으로도 이 앱을 다룰 때 터치하는 이 손동작들이 많이 줄었고요. 재미도 굉장히 있어요. 이 작은 공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새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때문에 생긴 변화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앱 개발자들이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특성이 좀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이 트루뎁스 카메라 모듈 주변으로 디스플레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에 화면이 채워져야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루뎁스 카메라 모듈은 이 정보 영역 안에 있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창 영역이 좀 커졌습니다. 이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렇게 옆으로 퍼지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화면 아래 제일 중요한 콘텐츠 표시 영역이 조금 아래로 밀려났어요. 실제 영역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거 캡처해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표시하는 해상도가 아이폰 13 프로보다 조금 넓어졌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좀 높아졌어요. 이 픽셀 밀도가 같은 거 보면은 디스플레이 크기가 뭐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뭐 0.1인치를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변화로 조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이폰 14 프로를 아이폰 13 프로 케이스에 꽂으면은 이게 들어가긴 하는데 터질 것 같아요. 네, 기기가 화면 커진 만큼 조금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영역 때문에 이 곡선도 곡률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곡률이 커져서요. 전체적으로 화면 분위기가 비교해 놓고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잘 몰라요. 근데 또 이걸 보다가 아이폰 13 프로를 보면은 귀퉁이에 곡률이 조금 더 작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 영역이 늘어난 만큼 콘텐츠 영역은 조금 아래로 밀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이콘 배치 비율 같은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앱이 뭐 이상하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이폰 앱들은 이미 뭐 픽셀 단위로 버튼이나 뭐 UI 같은 것들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비율로, 상대적인 비율로 배치하기 때문에 따로 만지지 않아도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나와도 적절하게 배치가 됩니다. 대신에 기존 아이폰들 화면에 정말 픽셀 하나하나 다 따서 맞춰서 만든 앱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틀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그런 앱은 보지 못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얘기에서 이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이야기도 조금 빠질 수 없죠. 이 AOD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Always On 디스플레이죠. 화면을 계속 켜두는 겁니다. 평소에 화면이 이렇게 꺼져 있는 상황에서는 흐리게 켜져 있다가요, 기기가 켜지는 상황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터치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화면이 밝아지게 되죠. 그럼 계속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을 더 많이 쓰겠죠. 이걸 정확히 재보고 싶은데 뭐 써보는 동안에 이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은 항상 가장 어둡게 켜져 있고요. 또 이때는 화면 움직임을 아주 최소화해요. 이 디스플레이가 원래 뭐 10Hz부터 120Hz까지 가변 재생이 되죠. 근데 여기에 이번에 A16 칩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엔진이 다른 부분을 켜지 않고 화면만 딱 자기가 제어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은 굉장히 아낄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상황에서 1초에 한 번, 그러니까 1Hz로 작동합니다. 이 타이머 같이 초 단위로 움직이는 화면에서는 뭐 1분까지는 이렇게 분만 보여주는데 1분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1초 단위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때는 화면을 1초 단위로 리프레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화면 업데이트가 적을수록 전력 소비량이 적어지는데 그 적정선을 찾는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좀 익숙하다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이미 애플워치에서 이 AOD는 실험을 했던 시나리오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뭐 고민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가장 걱정되는 거는 버닝인데 또 이건 한편으로는 그냥 제 기우죠. 아이폰 10 이후로 OLED를 쓰면서 매년 이 디스플레이가 버닝이 생기면 어쩌나 라고 쓰긴 하는데 뭐 1년 정도 쓰고 지나서 보면은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라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 AOD는 그래도 계속 켜지니까 걱정이 되긴 하죠. 뭐 애플은 이 버닝이 일어나지 않게 이제 OS에서 적절하게 보정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않으려고는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두고 일을 하다가 딱 보면은 전화 켜져 있었나? 라는 건데 이거 조금씩 익숙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른 거보다 이렇게 시간 보기 뭐 편한 거는 뭐 그냥 기본이고요. 뭐가 왔는지 또 알림이 뭐가 왔는지 이런 거 보는 것도 확실히 수월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기를 자꾸 켜서 열어보고 이런 스마트폰에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을 조금 줄여주는, 쓸데없이 켜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화면만 켜져 있다라고 하면은 뭐 끄고 쓸까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AOD 상태에서 기기를 딱 집어 올리면요, 화면이 밝아지고 다이나믹 아일랜드 주변이 움직이면서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딱 기기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 없을 때는 꺼지는데 그 시나리오들이 꽤 치밀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넣으면 AOD도 꺼집니다. 뭐 볼 일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뭐 주변광 센서랑 근접 센서가 영향을 주는 건데 또 이걸 기기를 뒤집어 놔도 꺼집니다. 그리고 수면 모드에서도 이 화면을 꺼요. 애플워치를 갖고 있으면 또 거리가 한 2, 3m 정도 떨어지면은 꺼집니다.
네, 어쨌든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이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화면을 볼 일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화면을 끄는 거죠. 네, 아이폰 14 이거 디스플레이 이야기만 해도 이야기 너무 길어지는데 사실 이 두 가지만 해도 아이폰이 꽤 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저는 뭐 아이폰 10 이후로 조금 비슷비슷한 흐름 안에서 발전을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기기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작년에 쓰던 1년 동안 썼던 아이폰 13 프로가 여러 가지로 좀 예전 기기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네, 신제품 효과가 확실한 거죠. 네, 이거 외에도 사실 디스플레이 얘기도 더 많이 있고요. 이 카메라와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다음 이야기로 가지고 올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